저는 20대 후반까지 지방에서 나름 알아주는 철강회사에서 격리직을 오래 했습니다. 격리치고는 월급도 짱짱하고 제 스스로도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는 것도 좋아해서 20대 중반까지 했던 나이트 죽순이 생활을 접고 감성주점 준순이 생활하면서 낮보다 밤이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요. 술도 안 먹다 보니 소주 2잔만 마셔도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무튼 그러다 그 회사 공장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냥 순한 훈남이었어요. 진짜 순하고 착해 보였고 말도 잘 듣고. 당시 저는 별로 대책 없이 살던 인생이라 멋모르고 동거하다 보니 남자 집에서 동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 쪽에서 결혼 빨리 하라고 많이 보채기 시작했고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충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 놓치면 안 돼. 이런 느낌보단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정착하자.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 정도의 인성과 그 정도의 수남이라면 살면서 크게 부딪히지 않고 무던하게 살겠다 싶었거든요. 전 무력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라 결혼식을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식장도 조촐하게, 스드메도 식장에서 해주는 거 대충 했고 예물 예단 이런 거 안 했어요. 여기서 각 부모님들 얘기를 한번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몸을 갈아 자수성가하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대신 몸이 많이 고되셨죠. 전 그런 부모님 덕분에 살면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고 항상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돈 버느라 바빠서 자식들 케어 못해주는 미안함을 돈으로 채워주셨거든요. 부모님들 싸워대는 거야 어느 가정이나 비슷할 거고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밥 잘 못 챙겨주고 졸업식에 못 오신다고 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시댁은 시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서 사남매를 키워내신 강력한 여성분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전쟁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연고도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손들을 일궈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시어머니도 강한 여성이셨죠. 시어머니는 사남매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키워내시며 보통이 아닌 시어머니까지 평생 모시고 사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고생 안 한 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전 저희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고생해서 번 돈 의미 없는 결혼식에 쓰고 싶지 않아서 엄마 나 결혼하게 300만 원만 줘 해서 얼마 없는 제 돈을 보태서 그걸로 결혼했어요.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노발대발 하셨고 이래선 안 된다며 돈 보태주신다 하셨는데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하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 아빠가 저 몰래 시댁의 밥값까지 계산해버리는 사태는 바빠서 막질 못했네요. 이건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신혼집은 정확하게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금을 받았는데 서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금이 컸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나 좋은 가구, 좋은 그릇 이런 거 전혀 욕심 없으니 쓰던 거 가져와서 쓰고 얻어다 채우고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생활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나름 신혼이니까요. 어느덧 첫 명절이 다가왔고 먼저 결혼한 선배인 친구들에게 들은 것처럼 저도 며느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무지 앞치마와 양말, 작업복을 챙겨 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처럼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1년에 2번 있는 봉사라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빡세지도 않았고요. 남편이 사남매 중 첫째로 혼자 결혼한 상태라 남매들이 다 같이 돕고 서울에서 시 외할머니도 내려와서 시끌벅적하고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저희 집은 명절에 음식 같은 거 장만 안 하거든요. 엄마가 왕인데 피곤하다고 안 하세요. 그냥 외식하거나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큰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것도 아니면 여행 다니고 했기에 뭔가 색달랐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명절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음식을 다 장만하고 저녁 먹고 집에 가려는데 왜 가냐고 하더군요. 집에 가야지 내가 왜 여기서 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인데 가뜩이나 잠자리 예민하기도 하고 잘 준비 일도 안 해왔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집에 와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차례 지내고 용돈 드리고 산소 갔다가 시어머니 외갓집 따라가서 점심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었으니 집에 가려고 집을 챙겼습니다. 이것도 친구가 점심 먹고 며느리들은 친정 가는 거라고 알려주더군요. 거리가 멀면 아침에 가는데 넌 가까우니까 점심 먹고 가면 될 거라고. 무튼 짐 챙기고 남편한테 가게 준비하라고 했더니 알겠어.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꽁해하더라고요.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친정에서 엄마와 시댁 음식 이야기도 하고 쉬다가 저녁에 외식하면서 용돈을 드리니 늙은이 느낌 난다고 안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얘기하면 그때 달라고 하셔서 그냥 고이 접어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외식하고 저희 집으로 왔고 밤에는 각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겪어보니 명절 별거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가 자꾸 전화를 해서 회사에 있는데 뭐하고 밥 먹냐? 어제 저녁은 뭐 해 먹었냐? 곧 시할머니 생신인데 너네 집에 초대 좀 해라. 하시며 일주일에 한 4번씩은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하는 건 좋은데 꼬치꼬치 캐묻고 그 특유의 꽁에 있는 따지는 듯한 말투에 은근히 신경이 거슬려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듣다가 일 핑계대고 끊었고 주말에 전화하면 목욕탕인 척 자는 척 안 받다가 나중에 시어머니 잘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는 자꾸만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삼남매가 시할머니 끌고 외식하자며 찾아왔고 당연하다는 듯 식사비는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찾아왔는데 3번 정도 하고 짜증이 나서 친구와 약속 있다고 신랑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그러면 안 된다. 시할머니까지 오셨는데 친구가 문제냐 어쩌고 하시더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다. 나한테 막말만 안 하면 무시하면 된다 생각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이후로도 밥 먹자고 찾아왔지만 저는 없는 약속 핑계를 대며 안 나갔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덧 그 다음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이 이번에는 집에서 자고 오자고 하더군요. 전 싫다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곤란해 하길래 분명히 시댁이 시킨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댁에서 시킨 걸 거절 못했을 스토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예민한 게 뭔지 보여주자 하고 캐리어에 짐 싸서 시댁에 갔습니다. 지난 명절과 비슷하게 음식을 했고 만두가 추가된 것 같긴 했지만 떡국에 넣어야 된다기에 군말 없이 했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저녁 6시가 다 돼서 끝이 났고 저녁을 먹고 잠시 쉬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저 잠자리 예민한 거 확실하게 느끼게 해줬네요. 추운 겨울 낡은 주택이라 화장실이 추운데 거기서 1시간 30분가량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목욕을 했습니다. 제가 틀어놓은 뜨거운 물이 온 집안을 데워줄 만큼 펑펑 틀었죠.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면 은근슬쩍 찬물로 돌려놓고 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온수에 민감한 분이란 걸 눈치채고 일부러 그런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빨리 씻어요. 남편이 쓰던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침대가 없어서 바닥에서 자야 하니 너무 딱딱해서 못 자겠다고 남편한테 대형 마트 가서 폭신한 요매트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폭신한 걸로 사오라고 아님 못 자겠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부랴부랴 나가는 남편을 말리며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남편이 땡땡이가 바닥이 딱딱해서 잘 수가 없어 매트 사러 가는데 우리 집에 폭신한 거 없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온 집안에 있는 이불을 전부 꺼내다 바닥에 깔아주시는 겁니다. 누웠는데 그래도 뭔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요. 하니 시어머니가 덮는 두꺼운 이불을 반으로 접어서 위에 깔아주시더라고요. 딱 적당히 폭신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덮고 잘 게 없네요. 해서 여보 그냥 사와 하고 마트 가서 매트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거 깔고 잘 준비했는데 중간에 시어머니 시할머니 돌아가시면서 하룻밤인데 그걸 못 참냐. 이 시간에 어디서 이불을 사냐. 바닥에서 왜 못 자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저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냥 무시했죠. 솔직히 거기서 자라면 잘 수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곱게 자면 평생 명절마다 자야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잠은 집에서 편히 자야죠. 그리고 집 구조가 시어머니 할머니 방, 바로 옆이 우리 방, 건너편에 삼남매 방, 그리고 화장실 주방은 따로였는데 주방도 문 열고 들어가는 방이더라고요. 저 앉았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문 열었다 닫았다, 냉장고 갔다 TV 있는 데 갔다, 잠든 남편 깨워서 잠 안 온다고 같이 TV 보자 하고 차에 가서 충전기도 꺼내오고 부산스럽게 불 켜놓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도 못 자겠는지 잠이 안 오냐며 눈 감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시더군요. 난 잠이 도저히 안 온다. 남편이라도 가서 잘래? 이러니까 남편이 눈치 보다가 좀 잘까? 하고 들어가는데 그 자는 꼴 보기 싫어서 다시 깨우고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 정도까지 남편 시어머니 잠 안 재웠어요. 중간에 아가씨도 깨웠네요. 머리끈 놓고 왔는데 머리끈 있냐고요. 덕분에 온 가족이 다 깼죠. 할머니 빼고요. 그리고 전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잠을 설쳐서인지 덕분에 밥은 패스했고 차례는 낮에 지냈습니다. 그날 전 11시쯤 일어나서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한 번 했는데 너무 새벽까지 안 자고 잠자리도 불편해서 그런지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차례 준비하는데 옆에서 구역질하며 쓰러져 있고 남편은 문 연 약국 찾아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 명절이 지나갔고 그 뒤로 자고 가라고 안 하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 외식 덤탱이 쓰는 건 전 안 나갔으니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안 나가는 습관이 되니 어느 순간 주말 외식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댁이랑 불편한 것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살만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힘들다고요. 진짜 다른 이유 없이 힘들어서요. 너무 한심했죠. 그리고는 한 6개월을 놀았습니다. 6개월 논 이유가 평생 공돌이로 일하다가 일을 그만뒀는데 다시 일하려면 공장이지 않겠어요? 배운 것도 없고 평생 공돌이 했는데 다음 직장도 당연히 공장이죠. 그런데 공장에 가기 싫다며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그냥 놀더라고요. 혼자 일하려니 너무 빡쳤습니다. 그렇다고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은 애가 없어서 딱히 살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 제가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폰요금, 보험금 다 안 내줬고 돈이 없으니 당구장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방구석에 있다가 제가 먹으려고 밥 차리면 같이 먹고 저 외식하는 날은 못 먹고 휴대폰도 끊긴다고 문자가 계속 오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이거 어쩌지? 하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대충 들어서 모르겠지만 치아하는데 400 정도 한다며 저희한테 200을 보태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시댁에서는 남편 일 그만둔 거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작은 동생이 전화해서 엄마 임플란트 비용이 400인데 형이 200 보태줘 하는데 그 형이란 작자는 알았어 하고 대답하더군요. 남편은 모아둔 돈 1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방구, 낚시 등 취미생활하는데 돈을 다 썼거든요. 저희는 재정을 각자 관리했고 생활비로 얼마씩 보태고 본인 공과금도 각자 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200을 무슨 돈으로 준다고 했어? 하고요. 그랬더니 자기 돈 있잖아 하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난 있지. 근데 왜 내가 200을 보태야 해? 했더니 왜 안 보태주려고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안 보태줄 거다. 내 돈이니 네 돈으로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 나 돈 없는 거 네가 뻔히 알고 있지 않냐 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냥 무시했어요. 그때부터 부부 사이는 남남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잔뜩 화가 나서는 엄마 이빨하는데 네가 돈 안 준다고 했냐? 네가 뭔데 엄마 이빨도 못 해주게 하냐? 하며 따지시더라고요. 못 해주게 안 했는데요.
땡땡씨 일 그만둬서 돈 없어서 못 해주는 걸걸요. 제가 해주지 말라고 안 했어요. 하고 말했더니 일을 그만뒀냐며 되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만둔 지 6개월 넘었다. 일할 생각도 안 한다. 모르고 계셨나 하고 물었더니 그래서 너도 돈이 없어? 넌 일하잖아.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서 전 일하니까 돈 많죠. 라고 했더니 그런데 왜 돈 없다고 하냐며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땡땡씨는 일을 안 하니까 어머님 치아에 돈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답 없이 큰 소리만 오갔습니다. 이러다 끝이 없겠다 싶어 결론은 나는 돈이 많지만 남편은 일을 안 해서 어머니 치아에 드릴 돈이 없다 하고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숨 넘어가기 직전의 목소리로 저한테 막말을 하시는데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 집에 쫓아오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2명, 이렇게 3명이서요. 빚쟁이들 느낌이었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처음엔 왜 일을 그만뒀냐, 왜 말 안 했냐, 계획은 있냐 하고 물으시다가 애 생기면 어쩌냐, 뭐라도 해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피임약 먹어요 하고 말했어요. 사실 남편 일 그만두고부터 부부관계 아예 안 했거든요. 제 말에 왜 피임약을 먹냐, 무슨 짓이냐 하시면서 TV에서 보는 그런 시어머니 멘트를 하시는데 하도 쏘아대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이 말 저 말 하시는데 다 무시하고 애 생기면 어떡해요. 남편이 일도 안 하는데 애 안 생기려고 먹죠. 이러면서 속을 긁어댔습니다. 눈치 빠른 시동생이 그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엄마 가자 일단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남편이 저 때문에 지네 엄마 열받았다는 건지 시어머니한테 싸가지 없다 어쩐다 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해? 이러길래 너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 하고 말했더니 신발을 찾으면서 쌍욕을 하는 겁니다. 한심해서 같이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욕까지 하니 제가 뚜껑이 안 열리고 배기겠나요? 너 지금 욕했냐? 야, 너 니네 엄마 데리고 나가 하고 말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따지고 보면 여기가 내 집도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니다. 그냥 내가 나갈게. 이러고는 짐을 쌌는데 시동생이 와서 왜 그러시냐고 말리더군요. 지금 말린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말리지 마세요. 하고 계속 짐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저를 욕하고 남편은 자꾸 신발을 찾으며 쌍욕을 하더군요. 전 다시는 안 들어갈 생각으로 캐리어와 무인 세탁소에서 주는 큰 가방에 옷이랑 화장품, 가방, 신발을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왔어요. 시동생이 못 가게 옷가방을 잡고 말렸지만 추하게 그러지 말라고 실갱이 하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늦은 밤에 친정에 가면 걱정하실까봐 모텔로 갔고 거기서 한 일주일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어떻게 이혼 얘기를 꺼내나 하고요.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친정에 가서 나 이혼하고 싶다 하고 말을 꺼냈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평범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 내가 남편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평생의 짐이 될 것 같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받아들여달라 하고 말했습니다. 친정 아빠께서는 남편 직장을 알아봐준다 하셨지만 그러기엔 내가 그 사람의 한심한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관계 회복이 어렵다. 더 행복한 길을 찾는 거니 슬퍼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들으시곤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내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살면서 가장 힘든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계속 전화 오는데 그냥 차단하고 한 달 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집 너 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대출이 반절 이상인데. 그렇게 위자료로 집을 줬고 전 아빠가 아파트를 해주셔서 모텔에서 지내다 새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때도 집에 들어오라고 친정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혼자 지내고 싶어 거절하고 모텔에서 한 달 정도를 지냈어요. 친정에서 차도 사줬는데 엄마 절친이신 세탁소 이모께서 여자들 이혼하면 무시 안 당하게 외제차 정도 타야 된다
하며 아빠한테 훈수 두셔서 외제차도 얻었네요. 결혼할 때 돈 못 써서 아쉬워했는데 이혼하고 오니 펑펑 쓰시게 되더라고요. 애가 없으니 이혼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판단 미스로 돌싱 딱지를 얻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게 흉인가요? 뭐 흉이라고 하면 흉이겠지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전 이제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지낼 예정이에요. 내 새끼 하나 없는 건 좀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다시 그런 지옥구덩이에 빠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전 이렇게 이혼을 했고 현재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편이 결혼한 이유가 여자가 돈 좀 있어 보이는 집안이라 결혼한 것 같네요. 그래도 남자가 이득이에요. 집값 반반한 걸 남자 혼자 다 독차지했으니. 두 번째 댓글. 역시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어야 인생 편한 건 사실인가 봐요.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는 글이죠. 부당한 대우받으면서 사는 여자들 대부분이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지레 겁먹고 이혼 못하고 그냥 구박받으면서 눈치 보고 사는 거죠. 세 번째 댓글. 비빌만한 친정이 있으니까 쿨한 거죠. 아니었음 평생 엿을 먹었을 것 같네요. 일단 남편이 일 안 하는 거 보면서 쟤 왜 결혼했나 싶은데 쓰니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댓글. 무슨 드라마 본 것 같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자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도 나이 들어보니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댁이 많다라는 걸 알아버려서 자작 같지가 않아요. 다섯 번째 댓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도해야 행복해요. 기나긴 인생 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안 될 놈은 일찍 정리하는 게 맞고 시가의 부당한 요구 거절하는 것도 맞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닌 사람 이혼하기 두려워 고통받으며 우울하게 사는 여자보단 훨씬 당당해서 좋아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